은퇴 후 따뜻하고 안정된 집에서 보내는 평온한 노후.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의 마지막 페이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낯선 땅에서 평생을 땀 흘려 일해온 이민 1세대 어르신들에게 노년의 주거 문제는 때로는 벼랑 끝에 선 듯한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72세 박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시니어 아파트의 현실과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나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높은 집값과 빠듯한 노후 자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과도 깊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께 지혜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땅을 밟은 박정숙 씨. 그녀는 코리아타운의 작은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뜨거운 증기를 마셔가며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땀과 눈물로 아이들을 키워냈고 아이들은 어느덧 장성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몇 해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녀에게는 라의 작은 원베드룸 아파트와 외로움만이 남았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는 $1,400.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과 얼마 남지 않은 저축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몇백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한여름에도 에어컨 대신 선풍기 바람에 의지했고 추운 겨울에는 집 안에서도 외투를 껴입고 지냈습니다. 마트에 가서는 세일 품목만 찾아다녔고 큰맘 먹고 산 고기는 잘게 나누어 냉동실에 넣고 아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음 달 월세를 못 내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하나? 밤마다 눈을 감으면 집을 비워달라는 주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낯선 길거리에 홀로 남겨지는 악몽에 시달리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건넨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한 줄기 비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정숙 씨, 시니어 아파트라고 들어봤어? 거기 들어가면 월세 걱정은 거의 안 해도 된대. 시니어 아파트. 연방정부나 시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월세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자격만 되면 월 $300에서 $40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 게다가 소득에 따라 전기, 가스, 수도 요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에 박정숙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막막한 노후의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다음 말은 그 희망 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들어가려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자리는 없어서 요즘은 신청하고 최소 5년에서 10년은 기다려야 한대. 10년.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숙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그녀의 노후를 건 또 다른 고독한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박정숙 씨는 희망과 불안을 안고 코리아타운 중심에 있는 한 시니어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소득증명서, 세금신고서, 은행 거래 내역서까지 며칠에 걸쳐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자 담당 직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류는 잘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최소 10년은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담담하게 들려오는 그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10년 뒤면 82세.
그때까지 내 건강이 버텨줄까? 남은 저축이 버텨줄까?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연락이 오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기다림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아파트에서 오는 연락을 놓칠까 봐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무조건 받고 받습니다. 하지만 1년, 3년, 5년,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파트에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코리아타운의 월세는 무섭게 치솟아 $1,750까지 올랐고 통장 잔고는 매달 위태롭게 줄어들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심해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고 작은 감기에도 병원비가 무서워 약으로 버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정말 이대로 늙어 길바닥에 나앉는 건 아닐까?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중요한 절차를 빠뜨린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 그 의문은 곧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느 일요일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박정숙 씨의 귀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 김할머니 이번에 시니어 아파트로 이사 가셨다면서요. 김할머니. 그녀는 불과 2년 전 나도 이제 신청하러 가보려고요 라며 박정숙 씨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던 바로 그 이웃이었습니다. 8년을 기다린 자신과 달리 단 2년 만에 입주했다는 사실에 박정숙 씨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억울함과 당혹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김 할머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들어가셨어요?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김 할머니의 대답은 박정숙 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 한 군데만 신청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절대 못 들어가. 나는 LA시에서 운영하는 곳,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곳, 그리고 교회에서 알려준 비영리 단체주택까지 가능한 곳은 전부 다 신청해놨지.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야. 1년에 2번씩은 꼭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아직 기다리고 있으니 잊지 말아 달라고 내 이름을 확인시켰어. 박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8년 동안 단 한 곳에만 신청서를 내고 연락이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뀔 때 알리는 것 외에 자신의 대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은 행정실수로 명단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딱 한 번 했는데 안 받으면 바로 다음 사람한테 기회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 노후는 내가 직접 챙겨야겠다 싶었지. 그 순간 박정숙 씨는 지난 8년의 세월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듯한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김 할머니보다도 더 빨리 들어간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며칠 뒤 그 의문을 산산조각 낼 만큼 충격적인 소문이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이웃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 시니어 아파트에서 신청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대기자 명단을 건너뛰고 바로 입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아파트 관리 매니저에게 현금 수천 달러를 봉투에 담아 건넸고 매니저는 공실이 생기자마자 대기 순서를 무시하고 그를 입주시켰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주변에 아는 사람 통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다고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박정숙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방법을 알았더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하는 유혹이 스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괜찮은 방법일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불안은 몇 달 뒤 끔찍한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돈으로 순서를 샀던 그 입주자가 갑자기 짐을 싸서 쫓겨나듯 이사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목격된 것입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와 LA시 주택국의 정기감사에서 불법 입주 사실이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돈을 받은 매니저는 즉시 해고되었고 뇌물을 주고 입주한 사람은 계약이 즉시 파기되어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후폭풍이었습니다. 그는 보증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시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영구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다시는 그 어떤 저소득 주택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 말 그대로 주홍 글씨가 새겨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정숙 씨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저지른 부정한 행동이 자신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절박해도 불법은 절대 안 돼. 그건 내 손으로 내 집을 불태우는 짓이야. 조금 더 오래 기다리더라도 나는 정당하고 떳떳하게 들어갈 거야. 패배감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박정숙 씨의 8년간의 길고 험난했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녀의 값비싼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정된 노후 주거를 위한 핵심 전략을 지금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박정숙 씨의 가장 큰 실수는 단 한 곳에만 신청하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김 할머니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주택, 연방정부 지원주택, 그리고 각 지역의 비영리단체나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주택까지 신청 가능한 모든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각 기관마다 대기 시간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신청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년에 2번 이상은 반드시 전화나 이메일, 혹은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이름이 대기자 명단에 제대로 있는지 연락처 정보는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내 순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나는 이 집이 간절히 필요하며 여전히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행정착오나 연락 두절로 수년간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셋째, 우선순위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주택 프로그램에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가산점을 주어 대기 순서를 앞당겨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 여부, 심각한 저소득으로 인해 홈리스가 될 위험에 처한 상태, 혹은 특정 지역 거주자 등입니다. 본인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자신의 순서를 합법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검은 유혹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절박한 마음에 관리자에게 돈이나 선물을 주고 순서를 앞당기려는 시도는 시한폭탄을 끌어안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편안한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불법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즉시 퇴거 조치될 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정부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의 안정된 보금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시니어 아파트는 복권처럼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정보를 찾고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관리하고 정당한 길을 걸어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박정숙 씨의 8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지금 노후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그 자녀분들께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얻으신 정보와 지혜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희망과 정보를 전달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